지금 이혼 소송에 바쁘신 네. 소영 씨의 남편. 네. 네. 깜짝 놀랐네요. 예. 소영이 두 분이란 말이 있던데. 네. 네. 어머. 어머. 이 최 회장님께서 갑자기 뜬금없이 네. 3년간 27,000개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다. 갑자기. 왜죠? 갑자기? 몰라. 하이닉스를 방문했던 그 김부겸 총리와 함께 90도 폴더 인사를 나누시면서 제가 일자리 27,000개 3년 동안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던지셨죠. 삼성도 못한 걸 제가 하겠습니다. 삼성보다 제가 더 많이 채용합니다. 아니 근데 삼성이 더 많이 해요. 아 그래? 진짜? 그래? 그러면 안 되겠네. 그러면 해외 취업까지 제가 어떻게 좀 더 해외에 했으면 나서야지. 왜? 이 양쪽 최 씨와 이 씨가 언제 다시 이 구치소로 돌아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일자리 경쟁을 벌이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이게 왜 그랬냐? 저는 몰랐는데 20일 기사입니다. 경향신문 기사인데 조성욱 공정위원장이 화천대유 자금된 키넨파트너스가 SK 계열사인지 여부를 내가 조사해야 되겠다 라고 국정감사에서 얘기를 해버렸네. 근데 이거는 네. 좀 애매한 게요. 네. 여기 있는 주주들이 다 SK 관련된 친척들이에요. 네. 뭐 여동생부터 시작해서 뭐 사돈의 팔촌까지 그렇죠.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키넨 파트너스거든요. 근데 이게 돈 빌려주는 형식도 매우 웃깁니다. 네. 뭐 물론 계약서는 형식적으로 쓰겠지만 아니 좀 이상해. 그냥 묻지마 투자처럼 그냥 갖다 거기다 그냥 돈을 찔러 넣어줘요. 빌려준 것도 아니고 빌려준 것도 아니고 뭐 굳이 이자를 투자한 것도 찾으려고도 안 하고 실적에 구애받지도 않는 상태에서 친척들이 돈을 3, 4, 5 모아가지고 그것도 항시로 놔두지도 않는다? 네. 돈 쓸 때 필요할 때마다 얼마 필요한데요? 그러면 무슨 사우디 왕가에서 돈 나오듯이 이쪽 저쪽에서 돈이 들어오는 그런 회사예요. 네. 그래서 이만큼 돈을 운영하는데 이게 계열사냐 아니냐. 돈 된 사람은 다 그쪽 계열이니까 라는 부분을 조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계열사에 대한 누락, 허위 보고는 공정위에 있어서 제재 대상입니다. 근데 이제 계열사가 아닌 것처럼 지금 키넨파트너스가 있는데 이거 계열사라고 해버리면은 이제 점점 문제가 커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키넨파트너스가 형식적으로는 450억만 빌려준 걸로 돼 있어요. 그럼 뭐 이자도 처음에는 뭐 7% 했다, 나중에 20% 받기로 했다라고 있는데 이 돈을 회수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어디 갔을까? 그 돈을 빌려줬으면 그 채권자잖아. 쟤네들이 4천억 넘게 해먹었는데 최우선으로 회수해야 되잖아요. 회수를 했다는 얘기가 없어. 뭐 이따위 투자가 있냐고. 그러게 말이에요. 아니 무슨 자선 사업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아무리 돈을 빌려준다고 하더라도 얘네가 사업 시작해가지고 뭔가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빌려준 게 아니고 이 사업 타당성 조사하고 그다음에 먼저 보증금 내고 이런 거 하던 시점에서 돈이 훅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공할지 안 할지 결과를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묻지마 투자를 한 거야. 그것도 여동생 돈을 일방적으로 받아가지고. 여동생 무슨 죄야 지금? 그리고 여동생도 사실은 큰 돈 없어요. 미술관 관장 정도 하고 있는 거지. 미술관 해갖고 물론 미술관에 돈이 많긴 많지. 숨어져 뭐 있는 많죠. 비자금이 많긴 한데 미술관 관장하던 사람이 이거 내놓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거든요. 2년이 넘어도 안 찾아가고 있고 거기에 대한 아무런 거래 관계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그냥 검찰 수사를 해야 될 건데 왜 공정위가 나섰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서서히 이제 좁혀가야 좀 되는 건데 좁혀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 상황에서 바로 5일 만에 3년간 일자리를 27,000개 청년 일자리를 더 만들겠다라는 소개를 해서 나는 청년 일자리를 내놨으니 감옥은 동생만 보냈으면 좋겠다. SK 무슨 말씀이신가요? 행복 나눔 재단 이사장 최기원 씨만 보냈으면 좋겠다. 오빠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오빠? 오빠가
든든하게 챙겨줄게. 네가 오빠 생각해서 한 5년만 휴가 갔다 온다고 생각하고 다녀오면 안 되겠니? 오빠 그 안에서 빼달라고 그 지랄을 할 때, 그 개지랄 떨 때 내가 내 돈 수백억 꼬라박았잖아. 오빠. 그게 네 돈은 아니잖아. 내가 너한테 맡긴 돈이지. 하지만 그건 잘 이번에는 모르겠고 그건 기억이 안 나고 어쨌든 네가 진짜 이번에 나 대신 5년만 살고 나와준다면 내가 너를 위해서 나눔 재단에 있는 모든 재산을 전부 다 네 앞으로 실질적으로 내가 다 옮겨주면 도장 다 줄게. 오빠 한번 도와라 네가. 근데 오빠도 그 안에 있기 싫다고 개지랄 떨었잖아. 나도 가기 싫어. 견딜만 해. 내가 특식 넣어주고 깜빵도 넓혀주고 침대도 바꿔주고 케이블 TV도 넣어주라고 할게. 그럼 네. 오빠 저기 5년은 좀 길고 오빠도 좀 빼주면 안 돼 중간에나? 일단 2년 반은 살아야 빼줄 수 있으니까 일단 그렇게 각오하고 가자. 길게 봐서 2년 반. 응? 오빠 근데 진짜 거기서 오빠 개지랄 떨 때 보니까 거긴 사람 살 데가 못 되는 것 같던데 괜찮을까? 사람이 못 살 때가 어디니? 나도 3년 꼬박 있다 나왔잖아. 그래서 너는 오빠 망가졌잖아. 그때 애정이 많이 굶주리긴 했지. 네. 아, 뭐 그래서? 요런 이제 아름다운 가족 대화가 있지 않을까. 네, 아니 네. 인사하는 거 보세요. 딱 이 김부겸 총리보다 훨씬 더 우리나라 3대 기업 총수가 이렇게 허리를 공손하실 수가. 이렇게 네. 굽히는 모습. 정말 잘 볼 수 없다. 어떻게 보든지 간에 이제 SK 주가는 오를 일밖에 없다. 왜 또 주가로 가나요? 왜냐하면 이제 정도 경영하면서 네. 일자리 늘려가면서 그렇네. 적극적인 투자 활동 할 거고 네. 또 이제 국민들이나 일단 겉으로 보기에는 뭐 국가에 공헌한다는 이미지를 내세우기 위해서 진짜 투자 열심히 하고 열심히 일할 것 같아요. 네. 그럼 굳이 그렇게까지 이제 해주신다고 하면 뭐 안 보내도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재영이는 지금 10조 원 넘는 그 상속세 부담이 있지만 또 이제 이 최태원 회장이 사실 이게 이제 지금 그 이혼 소송 때문에 나이 든 소영 언니하고 이혼 관계 때문에 지금 내 재산이 3조도 안 된다 이러면서 이제 막 개사기를 치고 있거든요. 아하. 이런 상황에서 내가 갑자기 사회 공헌한다고 큰 돈을 내놓을 수가 없어. 근데 또 역으로 말하자면 어차피 위자료 뜯길 거거든. 뜯길 거 그냥 내놔. 그러니까 한 1조 원 정도는 그냥 사회 출연할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위자료 5천억 돌 주면 되는 거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뭘 내놓겠어요? 주식을 내놓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주식 유동성이 좋아진다는 거지. 그럼으로 인해서 SK 주식이 오른다? 오를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뭐 그런 그 폴더 인사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서 네. 이제 김부겸 총리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고 김부겸 총리는 오늘 정부와 함께 젊은이들에게 기회, 미래를 함께 해주신 최태원 SK 회장에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 이제 그 충분한 삥을 이게 국가가 삥을 뜯는다고 얘기하면 안 되고 충분한 찐빙도 아니고 왜 그래요? 충분한 국가에 대한 공헌을 하는 모습을 봐서 그렇죠. 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왜냐면 이게 또 다시 잡아놓기도 그래요. 일사부재일이라서 새로운 그 혐의를 또 엮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얘는 그 주범이 아니야. 주범은 이제 동생이잖아요. 얘는 형식상으로는 감옥 안에 동생 네가 다 책임지는 거야. 나는 그냥 감옥 안에 있기만 했는데 오빠에 대한 애정이 너무 솟구쳐가지고 아이고. 뒤에서 이제 사우나 가가지고 팔선녀 만나가지고 요리요리 작업 친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따져놓고 보면 네.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동생 네. 입장에서 정말 화딱지가 나서 확 뒤집어 버리고 싶을 것 같네요. 근데 오빠가 돈이 많으니까 뭐 그럼 뭐 나이 60인데 뭐 충분하지 뭐. 네, 할 수 있다고 봐지고요.